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학의 핵심 단원인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성분 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이용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떤 원리를 사용하여 분리했는지 묻는다면 다음 5가지 중 하나가 정답입니다.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각 특성이 물질을 어떻게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밀도 차를 이용한 고체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 밀도를 가진 액체에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금물을 이용해 속이 찬 좋은 벽시는 가라앉히고 가벼운 쭉정이는 띄워서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체 혼합물 역시 밀도 차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두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험 기구로는 분별 깔때기를 사용합니다. 밀도가 큰 액체가 아래층에, 작은 액체가 위층에 위치하게 되며 꼭지를 열어 아래층 액체부터 차례로 분리합니다. 밀도 차 분리는 시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기름막이로 막아 제거하는 것, 소금물로 신선한 달걀을 골라내는 것,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여 혈액을 밀도가 작은 혈장과 밀도가 큰 혈구로 나누는 것이 모두 밀도 차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원심 분리기나 기름 유출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정답은 밀도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용해도 차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고체를 뜨거운 용매에 모두 녹인 후 서서히 냉각하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다시 고체로 나옵니다. 이 과정을 재결정이라고 하며 천일염을 정제하거나 아스피린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 활용합니다. 용해도 곡선 그래프 해석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80도씨 물 100g에 붕산과 염화 나트륨을 각각 20g씩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급격히 변하는 붕산은 15g이 석출되지만 염화 나트륨은 용해도가 높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증류입니다.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여 나오는 기체를 냉각해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끓인 쪽을 넣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보면 두 번의 수평 구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B 구간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주로 나오고 두 번째 D 구간에서는 남아있던 물이 끓어 나옵니다. 이처럼 끓는 점의 차이를 통해 두 액체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증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유 분리탑과 소주꼬리가 있습니다. 원유 분리탑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탑의 위쪽에서 분리됩니다. 분리되는 순서는 LPG 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순이며 가장 아래에는 아스팔트가 남습니다. 네 번째는 녹는 점 차이입니다. 액체 혼합물을 냉각할 때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고깃국의 기름을 제거할 때 차가운 국자를 대면 기름이 먼저 굳어 달라붙는 것,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녹였다가 굳혀 순도를 높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로마토그래피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고 방법이 간단하며 성질이 비슷한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인펜 잉크 색소 분리, 운동선수의 도핑 테스트, 단백질 성분 분석 등이 주요 사례입니다. 위로 가장 높이 올라간 색소일수록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물질입니다. 올라간 위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금 채취와 혈액 분리는 밀도, 천일염 정제와 아스피린 정제는 용해도, 식수 얻기와 원유 분리는 끓는 점, 금속 순도 높이기는 녹는 점, 도핑 테스트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합니다. 혼합물의 분리는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과학 점수를 응원합니다.